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의정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하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 메시지 캡처는 저희가 사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정보 기록입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이미 이 정보를 받아보신 수강생분들은 차분하게 대응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원리와 기본기를 바탕으로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논리로 설명드리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실에서는 매수 매도 신호보다 그 신호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근거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처음 오신 수강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만 해두시면 새 리서치 리포트와 강의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실시간으로 대응 사례를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체험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 풀지 못한 추가 지표와 다음 분기 변곡점이 될 핵심 일정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동안 조용히 흐르던 종가가 최근 짧은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한 번 위로 강하게 뻗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또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변동성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시장이 이 종목의 방향을 두고 매수와 매도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는 순간 추세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런 변동성 확장 구간은 추세 전환의 분기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종가가 단기 저점을 한 차례 다시 확인한 뒤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의미고 이 매수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음 분기 실적과 일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계좌, 제가 실제로 자금을 넣고 운용 중인 계좌입니다. 저는 이론만 강의실에서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직접 검증하면서 강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매매로 원칙이 통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보여드리는 분석은 시장에서 실제로 검증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결국 숫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주가 움직임을 만든 트리거가 무엇인지. 둘째, 수급 구조에서 어떤 의미가 읽히는지. 셋째,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면 수강생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아니라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의 기본기는 결국 이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 약 3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 900억 원대로 발표됐습니다. 세전 손실과 당기순 손실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 시장에는 결정적인 신호가 됐습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본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 사업 구조 자체가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시장은 이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턴어라운드의 첫 신호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옵니다. 매출은 시장 환경에 따라 출렁이지만 영업이익은 비용 통제와 본업 경쟁력을 함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이 시장에서 강하게 해석된 이유는 단순히 흑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적자 폭이 의미 있게 줄어들면서 다음 분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안전마진 관점에서 보면 본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회복되는 구간은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할인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트리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정정 유상증자 공시가 시장에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청약과 구주주 청약 그리고 실권주 일반 공모 일정이 7월 중순으로 정정되어 명시됐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보면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당 가치 희석 우려로 단기 악재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해석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희석 부담을 받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공시를 두고 시장은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한쪽 해석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일주당 가치가 줄어든다는 단순 산수입니다. 다른 한쪽 해석은 자금이 들어오니까 재무 안정성이 확보되고 사업 투자 여력이 생긴다는 구조적 시각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해석이 맞느냐는 결국 자금의 사용처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이 부채 상환과 본업 투자에 쓰이면 재무 프리미엄으로 해석되고 단순 운영 자금에 쓰이면 희석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일정을 우리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변곡점으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트리거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평가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더 이상 단순 모듈 판매 업체로 보지 않고 발전과 전력 시장의 플레이어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같은 회사라도 시장이 어떤 산업군에 묶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제조업으로 보면 PER 배수가 낮게 적용되지만 인프라 전력 사업으로 보면 안정적 현금 흐름 프리미엄이 붙어 배수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트리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업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실적 신호. 두 번째는 유상증자 정정 공시를 통한 불확실성의 부분 해소. 세 번째는 사업 정체성이 모듈 업체에서 전력 시장 플레이어로 재평가되는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최근의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석대로 보면 한 가지 트리거로는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 트리거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추세가 형성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수급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짧은 구간 안에서 종가가 47,000원대에서 4만원대 초반까지 눌렸다가 다시 42,000원대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짧은 기간의 큰 왕복은 단일 주체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해서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익 실현을 노리는 손과 저점을 노리는 손, 그리고 이슈를 소화하려는 손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변동성 확장 구간에서 외국계 대형 창구는 프로그램성 매매로 변동성을 활용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거나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국내 기관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생깁니다. 연기금은 통상 실적 확인 후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성향이고 투시는 단기 모멘텀을 추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융투자 계좌는 유상증자 같은 이벤트성,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트레이딩하는 편입니다. 이 세 주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추세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수강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이 아직 가격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 구간을 잘 읽으면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가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변동성 확장 구간에서는 진입 단가 하나에 모든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과거 유사한 흐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산업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는 종목군에서는 외국인이 선별 매수로 먼저 들어온 뒤 기관이 추격 매수로 따라붙고 실적 확인 시점 전후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단기 조정 구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석대로 하면 추세 초입의 조정은 매수 기회이고 추세 후반의 조정은 매도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수강생 여러분은 이미 시장을 구조적으로 보는 눈을 절반은 갖추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3개월 시나리오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핵심 시나리오 외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 어려운 추가 종목 한 가지와 구체적인 대응 구간이 제 심화 강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입장 비용 전혀 없는 공개 브리핑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들어오신 뒤에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한 분 한 분 수강 안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료 받아보시고 본인 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 앞으로 3개월 상방 시나리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적 추정치 상향과 흑자 지속.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상증자 불확실성 완전 해소와 재무 안정성 프리미엄.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산업 테마 재점화와 정책 모멘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투자의 핵심은 어느 시나리오가 맞느냐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나리오가 발현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촉매는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개선이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발현 예상 시점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7월에서 8월 구간입니다. 이 시기 컨퍼런스 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언급된 상단 목표 레인지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종가 대비 약 80%대 후반의 상승 여력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강한 실적 모멘텀이 동반될 때의 상단 시나리오이고 원문 리포트 검증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점이 아니라 범위로 봐야 합니다. 기준 시나리오와 상단 시나리오를 함께 두고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촉매는 7월 중순 유상증자 일반 공모 일정 전후의 시장 반응입니다. 시장이 이 자금 조달을 방어적 자금 조달이자 재무 안정성 확보로 해석하면 그동안 짓눌렸던 할인 요인이 해소됩니다. 발현 예상 시점은 7월 중순, 청약 일정 전후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분할 진입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현실적인 상단은 최근 52주 최고가 회복 구간입니다. 현재 종가 대비 약 38%에서 39% 수준의 회복 여력이 산출됩니다. 그 이상은 실적 시나리오가 함께 붙어야 가능합니다. PBR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0.7배 후반대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본업 자산가치 대비 가격이 할인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전마진 관점에서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산업 테마와 정책 모멘텀의 재점화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 전력망 투자, 미국 현지 생산 프리미엄 같은 테마가 다시 부각되면 수급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미 사업 정체성이 단순 제조에서 전력시장 플레이어로 이동 중이라는 서사가 시장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정책 뉴스나 계절성 이벤트에 선반영되는 형태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현될 수 있습니다. 새 시나리오를 확률과 기대 수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적 지속 시나리오는 확률 35% 수준, 기대 수익률 80%대. 두 번째 유증 해소 시나리오는 확률 40% 수준, 기대 수익률 38% 내외. 세 번째 테마 재점화 시나리오는 확률 25% 수준, 기대 수익률은 강한 장세 시 80%대까지 열립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확률을 곱한 기대 수익이 의미 있는 양수로 산출되면 그 자체로 베팅 가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기반 추정이고 실제 진입은 본인 자금의 리스크 한도 안에서 분할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리서치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신 수강생분들의 실현 수익률 기록입니다. 여러 종목에 걸쳐 정보를 미리 받고 차분히 대응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다룬 한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일 누적되어 쌓이고 있는 결과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를 만드신 분들이 특별한 분석력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정보를 먼저 받고 원칙대로 대응하셨을 뿐입니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이 결국 유리합니다. 저희 공개 브리핑은 입장 비용 전혀 없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들어오신 뒤에도 강의료나 추가 결제 같은 금전적 요구가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화강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수강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 다룬 종목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매주, 매월 다양한 종목에서 사전 공유와 실시간 대응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화면의 기록을 보시면 영상 업로드 전에 이미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수익은 운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수익은 시스템입니다. 저희 강의실에서 강조하는 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기입니다. 안전마진, 리스크 관리, 장기 관점.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결과는 우상향합니다. 오늘 같이 짚어본 하나솔루션 시나리오도 결국 이 원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실적 흑자라는 안전마진, 유증 일정 전후의 리스크 관리, 사업 재평가라는 장기 관점이 같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티마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개 브리핑이라 입장 비용은 전혀 없고 추가 결제도 없습니다. 이제 시의성 안내 한번 차분히 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 유상증자 일반 공모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두 일정이 겹치는 구간이 앞으로 3개월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 시기를 혼자 분석하시면 업데이트 주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시 하나, 컨퍼런스 콜 한 줄에 따라 시나리오 확률이 바뀌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정보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공개 브리핑은 한 분 한 분 안내드리는 구조라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으시면 차분히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변동성은 실적 턴어라운드, 유증정정, 사업 재평가라는 세 가지 트리거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둘째, 수급은 단일 추세가 아니라 교차 수급 구조이며 7월 일정과 다음 분기 실적이 방향을 가릅니다. 셋째, 앞으로 3개월 시나리오는 실적 지속, 유증 해소, 테마 재점화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시나리오마다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수강생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짚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따라오신 겁니다. 투자의 기본기는 결국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강의, 한 사례씩 누적되어야 비로소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시나리오 외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하기 어려운 추가 종목과 구체적인 대응 구간은 제 심화 강의 자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수강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고 본인 투자 원칙과 맞지 않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잠깐 짚었던 PBR 0.7배라는 지표가 왜 안전마진 관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에서 PBR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는 오늘 다룬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에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종목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